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일명 꿈의 무대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간신히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에서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되기도 어렵고 버티기는 더 힘든 곳이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죠. 메이저리그의 벽은 아시아 출신 선수들에게 유독 더 높았습니다. 최초의 아시아 출신 메이저리거인 무라카미 이후에 두 번째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됐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아시아 출신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지만 그 중에서 성공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특히 투수가 아닌 타자 같은 경우에는 더 드문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아시아 타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는 딱 4명이 있습니다. 이치로, 마쓰이, 추신수, 그리고 오타니가 그들인데요. 이 중에서 투타 겸업으로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쓰고 있는 오타니를 제외한 나머지 세 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야수라는 건데요. 그동안 많은 아시아 출신 내야수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센터라인 내야수라고 불리는 유격수, 이루수 포지션은 더 그랬죠. 마쓰이 가즈오를 비롯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격수들이 빅리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강한 어깨와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춘 중남미 선수들에게 밀리면서 빠르게 자리를 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올해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서 처음으로 그 벽을 깬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하성 선수죠. 김하성은 2023년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에 선정이 됐는데요. 골드글러브는 메이저리그에서 각 포지션별로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에 선정이 됐다는 건 해당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지닌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KBO 리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이 지금처럼 높게 평가받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수비를 펼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이 빅리그 적응에 실패한 원인은 타구 속도와 관련이 깊은데요. 평균 신장이 185cm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타구 평균 속도는 시속 145km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KBO 리그의 평균 타구 속도는 약 135km 수준이고 체격 조건이 비슷한 일본 야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1루까지 도달 시간도 평균 4.4초 내외일 정도로 발도 빠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빅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내야수들이 타자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선 자국 리그보다 더 빠른 타구를 글러브로 담아낸 다음에 더 빨리 공을 빼서 더 빠르게 송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아시아 내야수들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타구를 몸의 중심에 두고 잡은 다음에 오버핸드로 송구하라고 배운다는 건데요. 물론 타구 속도가 느린 아시아에선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실책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타구 속도가 빠른 메이저리그에선 타구를 몸의 중심에 잡기 위해서 스텝을 추가로 밟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빠르게 타구에 접근을 해서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뻗어서 일단 잡아낸 다음에 자세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강하게 정확하게 송구를 뿌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고난 순발력과 강한 어깨인데요.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국 리그의 그라운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쩔 수 없이 본능적인 수비를 익힌 중남미 내야수들이죠. 이들에 맞서서 아시아 출신 내야수가 살아남기 위해선
자국에서 했었던 수비 방식을 모두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최고의 내야 수비수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이 대부분 실패했던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김하성은 지난해 인터뷰에서도 내 수비가 달라진 것은 샌디에고 입단 후에 첫 해 스프링 캠프에서 불필요한 스텝을 줄이고 핸들링을 교정하면서부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코치들의 수비 지도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하성이 빅리그 진출 첫 해부터 마차도의 멘토이자 2020년 올해의 수비 코치상을 수상한 바비 디커슨 코치로부터 수비 지도를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 과정을 통해서 김하성은 정면으로 공을 받으려는 습관을 버리고 본능적으로 수비를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점을 알아낸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실전에 적용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넘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아마추어 시절부터 10년 넘게 몸에 익은 수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있었겠죠. 실제로 김하성은 진출 첫 해 경기 출전이 많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놀았던 것은 아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고 수비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 핸들링과 스텝의 변화는 송구 안정뿐만 아니라 김하성 선수의 수비 범위가 넓어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거는 김하성 선수의 타고난 어깨입니다. KBO 리그 시절 팀 동료였던 이정우 선수에 따르면 김하성 선수는 마운드에서 150km 이상을 기록할 만큼 강한 어깨를 지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김하성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송구 속도 87마일, 140.2km로 유격수 8위, 최고 송구 속도는 95.2마일, 153.2km로 유격수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수로 자리를 옮긴 올해도 평균 송구 속도가 86.8마일, 140km로 이루수 중에서 6위를 기록했죠. 즉,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급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올해 김하성은 타격과 주루에서도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올해 김하성은 타격에서도 샌디에고의 1번 타자로 타율 2할 6푼, 17홈런에 60타점, 38도루에 OPS도 0.749를 기록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공수주를 종합한 승리 기여도에서는 5.8승으로 올해 빅리그에서 활약한 타자 765명 가운데 11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KBO 리그 시절에 보여준 압도적인 타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1년 김하성 선수가 빅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3년 동안 발전한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죠. 그리고 골드글러브까지 따내면서 김하성 선수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는 메이저리그 센터라인 내야수로는 활약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부수고 팀 내 최고 인기 선수이자 빅리그 최고의 내야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여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하성은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 사실 시즌 막판에 타격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체력 문제가 컸던 것 같다 라고 되돌아보면서 많은 포지션을 돌아다녔고 도루를 많이 하면서 잔부상도 생겼는데 비시즌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김하성은 내년 시즌 또 한 번의 스텝업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내년 시즌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ready to go.